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천재 아이작 뉴턴. 그런데 그의 죽음이 사실은 30년에 걸친 아주 느린 암살이었다면 여러분은 믿으시겠어요? 오늘 그 미스터리를 한번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172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이작 뉴턴이 세상을 떠났죠. 공식적인 기록은 당연히 자연사였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암살당했어요. 그것도 무려 30년이라는 아주 긴 시간에 걸쳐서 정말 서서히 말이죠. 자, 그럼 지금부터 그 증거들을 하나씩 파헤쳐 볼까요? 뉴턴이 죽고 나서 무려 200년이 지나서야 과학자들이 찾아낸 아주 결정적인 증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그의 머리카락을 분석한 결과인데 정말 충격적입니다. 수은 농도가 일반인의 무려 40배에 달했다는 거예요. 이건 장기간에 걸쳐서 치명적인 독에 중독됐다는 빼도 박도 못할 증거인 셈이죠. 아니, 사실 뉴턴 본인도 이걸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1693년에 친구한테 보낸 편지를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당시 사람들은 이걸 그냥 뉴턴이 좀 이상해졌나 하고 편집증으로 치부해버렸거든요.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수은 중독의 아주 전형적인 신경학적 증상과 정확히 일치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증거가 단 하나의 범인을 가리키고 있는 거죠. 바로 수은입니다. 뉴턴은 당시에 비밀스럽게 연금술 실험에 미쳐 있었거든요. 그 과정에서 수십 년 동안 이 맹독성 증기를 계속 들이마셨던 겁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진짜 이상한 점이 나옵니다. 아니, 뇌가 독에 이렇게 절여져 있었는데 어떻게 동시에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들을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게 말이 되나요?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수은은 그냥 공범일 뿐 이 기묘한 사건의 진짜 주범은 따로 있었다는 겁니다. 그 진짜 범인을 알려면 우리는 뉴턴의 뇌 속으로 그 아주 독특한 회로를 들여다봐야 합니다. 우리 뇌에는요, 보통 잠재적 억제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스팸 필터 같은 겁니다. 주변의 수많은 자극들 중에서 중요하지 않은 것들은 알아서 싹 걸러주는 거죠. 근데 뉴턴의 뇌는 이 스팸 필터가 고장나 있었습니다. 이 고장난 필터가 바로 뉴턴의 천재성과 광기를 동시에 설명하는 열쇠입니다. 한쪽으로는 남들이 다 무시하는 떨어지는 사과와 저 멀리 있는 달의 궤도 사이에 보이지 않는 연결고리를 포착해내는 말도 안 되는 천재성을 발휘하게 했죠. 하지만 다른 한쪽으로는요, 그냥 학문적인 비판을 받았을 뿐인데 이걸 마치 목숨을 위협하는 공격처럼 받아들이게 만드는 극심한 광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상상해 보세요. 이미 이렇게 불안정한 뇌회로에 치명적인 독극물, 수은이 끼얹어졌을 때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걸 비유하자면 뉴턴의 뇌는 원래부터 핸들이 엄청 예민한 고성능 스포츠카 같은 거였어요. 그런데 수은은 뭐였냐? 바로 그 차의 가속 페달을 그냥 바닥까지 쾅 하고 밟아버린 촉매제였던 겁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수은이 우리 뇌에서 보상과 동기부여를 담당하는 도파민 시스템을 완전히 망가뜨려버린 겁니다. 그 결과 뇌가 말 그대로 폭주하기 시작한 거죠. 천재성은 초인적인 집중력으로 변해서 흑사병이 돌던 그 18개월 동안 기적의 해라고 불리는 엄청난 발견들을 쏟아내게 만들었고요. 반대로 그의 예민함은 걷잡을 수 없는 편집증과 공격성으로 폭발해서 모든 게 극단으로 치달은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이 딱 맞아요. 세상을 바꾼 발견의 원동력이 역설적으로 그 자신을 파괴하는 독이 된 거죠. 자, 그럼 이 먼 18세기의 뉴턴 이야기가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랑 무슨 상관이 있을까요? 사실 우리도 우리만의 독극물과 함께 살아가고 있거든요. 물론 우리가 화학물질인 수은을 마시는 건 아니죠. 하지만 우리에겐 현대판 독, 바로 디지털 수은이 있습니다. 이게 뭘까요? 끝없이 울리는 알림, 감당 안 되는 정보의 홍수, 그리고 소셜미디어를 통한 끊임없는 비교. 이런 것들이 바로 뉴턴의 뇌를 교란했던 수은처럼 우리 뇌의 보상 회로를 계속 자극하고 결국 지치게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이 통계가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보세요. 창의적인 일을 하는 전문가들이 번아웃, 그러니까 완전히 소진되는 걸 경험할 확률이 일반 전문가보다 무려 2.3배나 높습니다. 그냥 높은 게 아니라 압도적으로 높죠. 그렇다면 이 넘쳐나는 창의적인 에너지를 파괴적인 부작용 없이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까요? 아주 간단한 3단계 보호 프로토콜을 제안합니다.
첫째, 시간을 철저히 분리하는 거예요. 둘째, 비판에 대한 프레임을 바꾸는 겁니다. 날 공격하네가 아니라 내 아이디어를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는 공짜 데이터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우리를 끊임없이 자극하는 소셜미디어, 카페인 같은 것들의 도파민 예산을 관리하는 겁니다. 뉴턴의 이야기는 우리 자신에 대해 아주 중요하고 또 강력한 교훈을 하나 남깁니다. 우주의 비밀을 거의 다 풀어낸 이 위대한 천재가 죽기 전에 남긴 말이에요. 이 말 속에서 그의 독특한 정신세계가 만들어낸 그 깊은 외로움이 느껴지지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도 이런 생각 해본 적 없으세요?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난 왜 이렇게 생각이 많지? 나는 다른 사람들이랑 좀 다른 것 같아. 이런 생각들요? 만약 그런 생각을 해보셨다면 축하드립니다. 어쩌면 그 남들과 다르다는 느낌, 당신이 광귀라고 생각했던 바로 그것이 아직 다듬어지지 않은 당신의 천재성일 수 있거든요. 이게 바로 뉴턴의 삶이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입니다. 당신이 가장 큰 약점이라고 생각했던 것, 어쩌면 광기라고까지 여겼던 바로 그것이 사실은 세상을 바꿀 당신의 가장 강력한 무기라면 어떨까요? 물론 당신이 그 무기를 다룰 줄만 안다면 말이죠.